Some people should not own stocks at all because they just get too upset with price fluctuations. If you're going to do dumb things because a stock goes down, you shouldn't own a stock at all. No, I mean, what are dumb things? Selling a stock? Yeah, selling a stock because it goes down. I mean, if you buy your house at $20,000 and somebody comes along next day and says, "I'll pay you 15," you don't sell it because the quote's 15. You look at the house or whatever it may be. But some people are not actually emotionally or psychologically fit to own stocks, but I think more of them would be if you get educated on what you're really buying, which is part of a business. And the longer you hold stocks, the less risky they become, whereas the longer the maturity of a bond, the more risky it becomes.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그의 나이 55세인 1985년에 당시 재산 약 2,820억 원으로 포브스지가 선정한 최고의 부자 반열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제쳤으며 2017년 100주년 기념호의 표지 모델로 선정된 세계 최고의 투자자입니다. 워렌 버핏은 1965년 그의 대표 회사인 버크셔 해스웨이를 인수한 이후로 2020년까지 55년이란 기간 동안 매년 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S&P 500 기업들의 10년 성장 평균율인 10.2%의 2배에 가까운 성장률이고 전체 성장률로 보면 자그마치 281만 %가 넘는 믿기 힘든 성장률입니다. 이는 매년 회의를 통해 평균 20-30%씩 더 좋은 기업들로 인덱스의 채워 변경하는 S&P 500과 비교해봤을 때도 정말 월등한 성장을 일궈낸 투자자입니다. 워렌 버핏에는 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데 단순하지만 매우 큰 역할을 한 4가지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오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버크셔 해스웨이 부회장 찰리 멍거는 이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We have to deal in things that we're capable of understanding. And then, once we're over that filter, we have to have a business with some intrinsic characteristics that give it a durable competitive advantage. And then, of course, we would vastly prefer a management in place with a lot of integrity and talent. And finally, no matter how wonderful it is, it's not worth an infinite price. So we have to have a price that makes sense and gives a margin of safety considering the natural vicissitudes of life. That's a very simple set of ideas. And the reason that our ideas have not spread faster is they're too simple. The professional classes can't justify their existence if that's all they have to say. I mean, it's all so obvious and so simple. What would they have to do with the rest of the semester?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물류 대란과 노동자 임금 인상 등의 원인으로 지난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는 걸 잘 아실 테고 몸으로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얼마 전에 한인타운에서 점심때 런치 스페셜로 자주 가던 식당을 정말 오랜만에 점심때 다시 가서 먹은 적이 있는데 불과 코로나 이전에는 기존 런치 스페셜로 $10.99 하던 메뉴가 이번에 가보니 $14.99로 자그마치 36%나 오른 걸 보고 인플레이션을 몸소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급격히 오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불과 몇 달 전인 작년 12월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은 7%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1982년 이후 40년 만의 최고치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당시 과연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 중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높은 금리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 1982년 워렌 버핏은 주주들에게 쓴 체어맨스 레터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이에 대응해 어떤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지 2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이나 판매 물가 감소를 걱정하지 않고 쉽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 늘 강조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지속적인 우위를 가진 기업입니다. 다른 말로 경쟁 기업들에 비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여 장기적인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나홀로 미국 증시를 지탱했던 애플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가격을 올리든 상관없이 이를 사주는 충성 고객들이 존재하고 독보적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플이 판매하는 25,000원짜리 안경 닦기는 매진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코카콜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코카콜라가 인플레이션 중에 가격을 올린다고 코카콜라에 매료된 많은 사람들은 펩시콜라나 다른 브랜드 음료로 갈아타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기업들은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기간 중 특히 고려해 봐야 하는 기업은 아주 적은 추가적인 자본 투자로 훨씬 더 많은 현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어닝 쇼크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페이스북이나 액면 분할 뉴스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구글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앱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단 광고료를 좀 더 올리면 될 것이고, 반대로 포드는 더 많은 차를 생산해서 수익을 늘리려면 더 큰 공장을 설립해야 하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봤을 때 요즘같이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 중에 특히 유의해서 투자를 해야 할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워렌 버핏의 편지에 나온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업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드가 올해 총 4번, 최근 뉴스에 의하면 최대 7번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은 금리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Interest rates, basically are to the value of assets what gravity is to matter, essentially. And on Thursday, the U.S. Treasury sold some 4-week notes, Treasury bills, and it says average price 100.000000, 6 zeros. The Treasury received the money at zero. So you've had this incredible reduction in the so-called super risk-free group, the short-term Treasury bill. And that is the yardstick against which other values are measured. I mean, if I could reduce gravity's pull by about 80%, I mean, I'd be in the Tokyo Olympics jumping. And essentially, if interest rates were 10%, valuations are much of it. So you've had this incredible change in the valuation of everything that produces money, because the risk-free rate produces really short enough right now, nothing.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왜 핫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제로금리라면 큰 투자기관들은 채권으로는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채권으로 들어갈 수많은 돈들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게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비유한 것처럼 금리가 중력이라면 이 중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게 뜰 수 있고, 반대로 중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게 뜨기 힘들 것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가기 쉽고,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경기 부양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수 있는 데에는 저금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페드는 올 3월을 시작으로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그동안 주식에 들어와 있던 현금들이 차츰차츰 빠져나가 채권으로 흐를 확률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버블이 많이 끼어있는 시장에서 특히나 거품이 많이 낀 기업들의 주식들은 조정기간을 가질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하실 때 이 점을 꼭 유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